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그 39번째 주제로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올해 개정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분히 좀 실무적인 강의 색깔이 더 강하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 아직 이제 바뀐 거니까 아직 나온 건 아닌데요. 그냥 뭐 숫자니까 한번 문제식으로 살짝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출제 연도는 없고요. 출제 연도는 없고요. 그리고 그 조문은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법 70조, 그다음에 시행령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41조 2는 신설이 된 상황이고 시행 규칙에서 이 평가율 관련해서 시행 규칙까지 현재 개정이 돼서 입법 예고 중이에요. 근데 거의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요. 혹시라도 뭐 변경돼 가지고 확정이 되면요. 제가 여기 지금 39강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1 해가지고 추가 촬영을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문제는 이제 피부양자 요건인데요. 바로 제가 뒤에 이어서 40강에서는 소득원액보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올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시행 예정이 돼 있고요. 자,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는 5억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나 뭐 정답으로 돼 있는 2천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뒤에서 보시겠지만 재산과표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요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재산과표가 5억 4천 이하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피부양자 유지를 위한 소득 요건은 일단은 2천만 원이고요. 종전에는 3,400이었는데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피부양자 유지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란 얘기예요. 자, 이제 해설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게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예, 주요 이제 그 내용은 1사분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점선 처리된 2사분면은 아주 예전에 2000 거의 12년 이전에 피부양자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1억 2천까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유지됐던 거의 뭐 전설과 화석에 관련된 거의 시간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이 일사분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할 거지만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현재 소득이 없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지역가입자 아니라 지금 직장가입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피부양자 관련돼서 그쪽에서는 일단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현재 개정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나중에 분명히 바뀔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는 추후에 뭐 계속 유튜브 찍을 거니까요. 업데이트 제가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불변이다. 보시고.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되는 소득들이 있는데 일단 이자하고 배당이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고요. 이 두 가지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15.4%로 이른바 분리과세를 해요. 그럼 분리과세를 하는 소득이라면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박스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은 여기서 이제 합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과 기타 소득은 이 명목상으로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즉 4대 보험료의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몸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상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인정하는 소득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과 근로소득은 이 소득공제 개념이 원래 있어요. 세금 계산할 때. 하지만 지금 이 합산소득을 계산하는 이 지금 건강보험 피부양자용으로 하실 때는 총급의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와 있는 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경계소득으로 있고요. 이걸 소득 요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세를 위한 과세 표준이 있거든요. 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 시가의 70%를 공시지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시지가의 60%를 재산과표로 보기 때문에 6, 7에 40이니까 약 42%, 넉넉 잡고 시가의 절반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한 18억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과표가 9억에서 간당간당 할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9억을 초과했다. 재산 요건. 그럼 무조건 그냥 안녕해서 피부양자 박탈당하고요. 2천만 원 소득을 초과했다. 이것도 박탈이에요. 그러면 피부양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앞에 모의고사로 구성했던 재산과표 5억 4천 이하인 이쪽 영역이에요. 자, 이쪽이 피부양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5억 4천을요. 그 22년 7월 2단계 개편 시에 원래 3억 6천으로 내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5억 4천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자, 그러니까 8억 정도 되세요. 그러면 5억 4천에서 9억 사이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즉시 피부양자 박탈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연착륙을 위해서 1천만 원이라는 소득 요건 이하라면 이쪽에서 피부양자를 살려주는 1게임이 있고 2게임이 있어서 두 번째 게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피부양자가 현재 그 요건이 되고 있고요. 이 면적 이외의 모든 면적은 다 피부양자 박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거고요. 지역가입자 전환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이번에도 뭐 재산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추후에 뭐 준비해서 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 그랬을 때 4년 동안에 경감을 해주는데 경감률이 80%, 60%, 40%, 2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납부 자체는 정상가의 20, 40, 60, 80, 나머지는 100 이렇게 납부한다는 얘기죠. 4년 동안에 경감이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 잠깐 지우개서 잠깐 지우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피부양자는요, 직장가입자일 때 해당이 되는 거로서 지역가입자하고는 무관한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피부양자는 또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직계존속이 부모님, 비속이 자제분, 직계비속이 배우자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형제 자매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3, 4분면으로 뺀 거예요. 다만 취업준비생일 가능성이 큰 30세 미만의 형제자매, 65세 이상의 형제자매, 장애인인 형제자매라면 주의하실 건 재산과표가 이분들의 재산과표가 1억 8천 이하일 경우에는 이 세 부류에 대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분들 소득 요건도 맞춰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개편안으로 입법 예고된 내용인데 아마 99.9%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그 확정이 되고요. 9월부터 통지가 갈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강의 드린 거는 바로 뒤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할 소득월액 보험료의 개념과 연결되는 시점이 많고요. 혹시 이게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거에서 약간 뭐 힌트가 어긋났다거나 살짝 내용이 바뀐 게 있으면 제가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그 추가 강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2022년 개정 피부양자 요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